지난 2020년 12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의 홍해 항구 도시인 제다 인근 해상에서 싱가포르 해운사인 유조선 한 척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고는 폭발물을 실은 선박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행히도 사상자나 하역시설 피해가 없고 원유 공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폭발 사건으로 인해서 사우디 해상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게 되었는데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예멘 후티 반군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달 전에도 사우디 해상에서 후티 반군들의 소행으로 그리스 소속의 유조선 폭발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멘 후티 반군이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해상에서 상대가 싱가포르 소속의 유조선이든 그리스 소속의 유조선이든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데에는 최근 이스라엘의 움직임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멘 후티 반군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들은 왜 사우디아라비아 해상에서 이러는 것일까요? 그리고 후티 반군과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티 반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예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합니다. 중동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예멘은 아라비아 반도에서도 제일 밑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밑에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면서도 아라비아 바다에서 수에즈 운하가 있는 홍해로 들어가는 초입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예멘의 아덴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뉴욕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로 알려져 있죠. 이렇게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은 언제나 강대국들의 침략이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멘은 1517년부터 오스만 터키가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약 300여 년이 지난 1839년 영국이 아덴항이 있는 남예멘을 무력으로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북예멘은 오스만 터키가, 남예멘은 영국이 지배하면서 예멘 땅의 분단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18년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자 북예멘이 먼저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시아파의 분파 자이드파 왕정으로 시작된 북예멘은 1962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자본주의를 따르는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예멘은 1967년 소련의 도움으로 독립을 하게 되었죠. 덕분에 이슬람 수니파를 국교로 둔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예멘과 북예멘은 시작부터 갈등의 씨앗을 가슴에 품은 채 세워졌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서로 체제도 다르고 각각 믿고 있는 신앙 또한 시아파와 수니파로 판이하게 다르니 한민족이기는 하지만 그야말로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972년과 78년에 예멘 전쟁이라 불리는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1990년 남북 협상을 통해서 기적처럼 남예멘과 북예멘이 예멘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시아파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북예멘과 수니파 무슬림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남예멘의 통일은 늘 갈등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1993년 총선 이후에 북예멘 출신의 시아파 이슬람교도 알리 압둘라 살레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되면서 북예멘 세력의 주도로 권력 분배가 이루어지자 안 그래도 속이 부글부글 끓던 남예멘의 수니파 불길에 기름이 끼얹어졌고 우리는 더 이상 북예멘과 같이 살 수 없다며 1994년에 예멘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남예멘 분리를 선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예멘이 이를 보고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력으로 남예멘을 강제로 진압하고 다시 통일을 시키긴 하지만 다시 시작된 내전의 불꽃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타올랐습니다. 한편 북예멘과 남예멘의 세력 사이에 또 하나의 내부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992년 북예멘의 사다에서는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비 사상의 침투를 막고 교육을 통해서 자이드파 시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젊은 신앙인이라는 조직이 결성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친미 정권에 맞서서 반정부 무장투쟁으로 세력을 급속히 키워나갔죠. 그리고 이 투쟁 중에 지도자였던 후세인 바르레딘 알 후티가 정부군에 체포돼 총살되면서 후티라는 이름으로 더욱 많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 후티는 이슬람 율법 샤리아법이 지배하는 나라를 목표로 내세우며 아주 섬뜩한 슬로건을 내세웠었죠.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이슬람에게 승리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나오고 그들을 향해서 죽음을이라고 외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후티 반군들이 이슬람 시아파 출신들이고 당연히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적으로 삼아야 더욱 결속력이 강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후에 후티 반군은 순위파 무슬림을 향해서 같은 민족, 같은 영토 안에 있는 국민들이 단지 시아파가 아닌 순위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지런히 각종 테러와 군사적 도발을 벌이며 내전의 피비린내를 더욱 진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2011년 중동에서 일명 아랍의 봄으로 불리우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죠. 민주화 운동은 예멘에도 불어닥쳐왔고 급기야는 20년 넘게 시아파 무슬림들로부터 지지를 강력하게 받으며 독재 정권을 이어왔던 알리 압둘라 살레 예멘 대통령이 드디어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순위파 출신인 만수르 하디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예멘 정부 역시 시아파에서 갑자기 순위파 정부로 자동적으로 변신하게 된 셈입니다. 그러자 쫓겨난 알리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서의 복귀를 꿈꾸며 시아파 반군인 후티와 힘을 합쳐서 하디 정부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것이죠. 물론 하디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에 반격을 했지만 후티 반군의 맹렬한 공격으로 정부군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하디 대통령은 바로 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디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을 간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 순위파의 종주국이지 않습니까? 하디 본인이 이슬람 순위파 교도였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자 후티 반군은 드디어 하디 대통령이 도망을 가고 예멘을 자기들 손 안으로 접수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에 들떴지만 사실은 그렇게 기뻐할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후티 반군을 돕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세네갈, 모로코, 파키스탄, 카타르,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순위파 국가들로 연합군을 구성해서 하디 정부를 군사적으로 돕기 시작하게 되었으니까요. 후티 반군은 당연히 이란에게 병력과 무기와 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왜 또 후티 반군은 이란에게 도와달라고 할까요? 후티 반군은 시아파이고요. 이란이 시아파 종주국 아닙니까? 이란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후티 반군을 예멘의 한 정부로 인정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예멘의 하디 정부와 후티 반군은 이슬람의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슬람의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대리 전쟁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내전이 아니라 국제전으로 확산이 된 것이라는 얘기죠. 이란의 입장에서는 후티의 목표인 시아파 국가 건설과 이란의 초승달 벨트 전략과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사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바로 밑에 시아파 국가가 세워진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열심히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력도 만만치 않지만 후티 역시 반군이라고 해서 군사력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후티는 이란으로부터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대함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등 대단한 수준의 무기들을 지원받고 있으니까요. 예멘은 점점 헤어나올 수 없는 전쟁의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갔고 국가 그 어디에도 온전한 곳이 남아있지 않고 그야말로 쑥대밭이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2017년 후티 반군과 함께 정부군을 향해서 맞서 싸우던 알리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서 휴전을 제안하죠.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후티 반군이 살레 전 대통령을
배신자라고 하면서 총살해 버리면서 희미하게 보이던 종전의 가능성도 완전히 사그라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심이 된 아랍연합군이 후티 반군을 향해서 퍼붓는 폭격, 그에 맞서서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무기들을 이용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서 끊임없이 테러를 일으키는 후티 반군. 그동안 우리는 국제뉴스 등을 통해서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서 공격했다는 것을 꽤나 자주 들어왔습니다. 우선 지난 해인 2019년만 해도 5월 14일에는 후티 반군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시설을 공격하기도 했고요. 6월 12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지역에 있는 공항에 미사일을 발사해서 26명이나 부상을 입게 했습니다. 2019년 9월 14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 최대 정유시설을 향해서 드론을 이용하여 폭격을 가하면서 세계의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공격은 올해에도 역시 멈추지 않았죠. 2020년 3월 28일에도 사우디 영토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6월 23일에도 역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날렸죠. 7월 13일에는 남쪽에 있는 대규모 석유시설에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10월 27일 사우디 공항을 폭발물을 실은 드론으로 공격하고 11월 23일 서부 항구 도시인 제다의 정유시설을 향해서 미사일을 또 날렸습니다. 11월 25일 홍해 연안에서 그리스 유조선에 후티 반군이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12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에서 유조선 한 척이 외부 공격을 받아 폭발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더 이상 석유를 뽑아내지 못하도록 유전을 폭격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석유를 사기 위해 찾아오는 유조선을 향해서 폭격을 하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험한 나라로 만들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시키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가까이 지내면 폭격을 받는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공격을 해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 과연 이스라엘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티 반군의 슬로건이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아래 아랍 국가들과의 평화협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랍 국가들은 전부 순위파 국가들이었죠. 이스라엘은 지난 9월부터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에 이어서 수단과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에도 아프리카 모로코와 히말라야의 작은 나라 부탄과도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만약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평화협정을 맺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사우디아라비아라는 한 나라와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의 순위파 전체 국가들과 평화협정을 맺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그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과 순위파 아랍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순위파의 영원한 숙적인 이란을 상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지게 될 것이죠. 후티 반군은 이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사적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경고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은 후티 반군의 뜻이 아니라 후티 반군을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란의 강력한 경고라는 것은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란은 현재 여러 가지로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늘 그래왔지만 현재는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경제적 불황에 빠져 있죠. 지난 4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경제 제재 조치로 인해서 수출과 수입이 중단되고 그나마 외국에 팔 수 있는 석유조차 제대로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은 하산 루하니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불신, 불만으로 여기저기서 시위와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금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이란 국민들이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죠. 거기에다 제가 얼마 전 브리핑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지만
올해 초 이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피살과 최근 파크리자데 이란 핵 과학자 피살, 시리아 국경에서의 이란 군 장성 암살 등 안으로 밖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이 마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란이 그렇게도 앙숙처럼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평화협정까지 맺어서 한편이 된다면 이란은 이젠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게 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란을 대신해서 가장 위협적으로 테러를 일으키며 경고를 전할 수 있는 외부 조직이 후티 반군이었습니다. 물론 이란은 후티 반군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지구의 하마스,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 등 전 세계 200여 개 테러 조직에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지요. 후티 반군도 역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유대인에게 죽음을,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슬로건이 아닙니다. 후티 반군은 사정거리만 된다면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직접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란은 뒤에서 무기를 끊임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티 반군은 예멘의 현 정부를 전복시키고 예멘 전체를 시아파 국가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예멘 내전 사태는 단지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시아파 이란과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싸움, 더 나아가서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승자 없는 전쟁에서 결국 애꿎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민간인들 뿐입니다. 폭격과 파괴, 살상, 가난과 질병으로 예멘은 남이나 북이나 모두 전체가 지옥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예멘의 총 인구 2,957만 명 중에 약 81%인 2,410만 명이 원조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1,430만 명은 원조가 아주 매우 시급하다고 하죠. 예멘은 현재 지구에서 가장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후티 반군은 눈에 보이는 젊은이들은 모두 전쟁터로 내보내기 위해서 무조건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멘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군대에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되어 어이없는 죽음을 맞게 되죠. 그 강제 징집이 두렵고 무서워서 예멘을 탈출하여 다른 나라로 망명을 떠나는 난민 신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영이 이 모든 사태의 원인입니다. 거짓의 영, 거짓의 종교, 이슬람의 시아파와 수니파는 이렇게 서로 공격하고 그야말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며 죽고 죽이는 아주 무섭고 위험한 영입니다. 이스라엘의 죽음을, 유대인에게 죽음을 죽어야 말겠다고 외치는 이슬람의 영이 더 이상 예멘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예멘 땅에는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19세기 초에는 약 15,000명 정도 살았고 370여 개의 공동체가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워낙 이슬람의 세력도 커지고 또 시아파, 수니파 서로 싸우는 와중에 위험을 느껴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에티오피아의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인도의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다는데 예멘에 숨어 지내는 유대인들도 제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날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